자, 2023년 한 해에만 18조 원어치가 팔렸다는 스타틴. 대한민국에서도 수년째 연간 처방량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져 왔습니다. 뇌신혈관 질환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했다고 자처하는 스타틴. 적어도 주류 의학계에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대로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뇨 발병률이 2.6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발표 내용이고요. 여러 메타 연구에서도 30% 이상 당뇨병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내놨기 때문입니다. 의학계에서도 당뇨병 관련 부작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다른 부작용도 많긴 하지만 당뇨 그리고 근육에 관련된 부작용은 조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장님, 저도 스타틴의 부작용이 걱정되는데요. 음식만으로도 정말 콜레스테롤 관리가 가능한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초기 단계거나 수치가 심각하지 않은 분들이라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스텐트 하신 분, 동맥경화 있으신 분, 이런 분들은 스타틴이 아니라 스타틴 할아버지라도 드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건강검진했더니 스타틴 시작하세요. 이렇게 스타틴을 갑자기 시작하는 건요, 마치 총알을 피하려다 낭떠러지에 뛰어드는 격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왜 올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아세틸코에이드라는 전구체를 통해서 흡수되거든요. 우리 간이 이것을 이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세틸코에이드가 콜레스테롤로 만들어지는 이 단계에서 그 연골고리를 끊어주는 약물이 바로 스타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콜레스테롤 중에 절반을 띄어가지고 혈관 속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LDL이 되는 겁니다. 이 LDL은 혈관을 통해서 전신을 떠다니다가요, 우리 몸 곳곳의 세포들이 필요로 할 때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간에서 아까 만들어졌던 콜레스테롤 나머지 절반은요, 담즙산이라는 걸로 합성돼서 우리가 음식을 소화시킬 때 사용되게 되는데요. 소화를 도와주면서 소장을 통과할 때요, 거의 95%의 이 담즙이 다시 우리 몸 속으로 재흡수돼서 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걸 장간순환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 장간순환을 끊어주면 담즙이 재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똥으로 빠져나가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왔어야 할 담즙이 없으니까 담즙이 부족해지겠죠. 그래서 간은 혈액에 돌고 있던 LDL을 다시 간으로 불러들입니다. 그걸로 담즙산을 다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혈관 속의 LDL 수치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 속에도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레스테롤이 직접 혈액 속으로 흡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장벽을 통해서 차단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혈중 LDL 수치가 낮아질 겁니다. 이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약물이 바로 에제티미브라는 약물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보시면 좋겠는데요. LDL을 재흡수하는 과정에서 LDL 리셉터가 작동하면서 혈중 LDL 수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SK9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LDL 리셉터를 파괴시키거든요. 그러니까 PCSK가 늘어나면 LDL 리셉터가 줄면서 혈중 LDL 수치가 늘어나고요. 반대로 PCSK9이 줄어들면요, LDL 리셉터가 늘어나면서 혈중 LDL 수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 그림에서만 봐도 4가지 기전으로 LDL 수치를 낮추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론요, LDL 콜레스테롤도 결국에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중요한 영양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를 무조건 낮춘다고 좋은 걸까요? 자, 이 그림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LDL이 혈관에 떠다니다가요, 혈관 상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처로 LDL이 들어가게 되고요. 근데 안쪽에 들어갔더니 그 속에 있는 다양한 세포들이 쏟아내고 있는 활성산소라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LDL은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결국 산화 LDL로 변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염증이 되고 플라그가 되는 건데요. 원래 LDL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LDL을 줄이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게 되고요. 이 LDL을 줄이지 않는다는 기준으로 본다면 방법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활성산소를 줄이던가 아니면 혈관 상처를 안 나게 했어야 하는 겁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 있을까요? 좀 전에 보신 두 개의 그림에 답이 있습니다. 이 두 그림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 음식을 소개시켜 드리겠는데요. 일단 첫째로 담즙의 장간순환을 끊어주는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미역이나 다시마를 만져보면 미끈미끈하고 끈적한 느낌이 있죠. 이게 바로 알긴산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입니다. 알긴산은 소장에서 담즙을 흡착해서 제흡수를 막고 대변으로 배출시켜 버립니다. 간으로 돌아올 담즙이 없으니 새로운 담즙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혈액 속 LDL 콜레스테롤을 꺼내 써야 하는 거고요. 결국 LDL 수치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미역 다시마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하지만 드시기가 힘들다. 그리고 갑상선 질환 때문에 미역을 많이 먹기 힘들다면 차전자피 같은 보조식품을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전자피는 미역이나 다시마보다 몇 배나 강력하게 담즙을 흡착해서요, 똥으로 배출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그 효과는 이미 여러 연구기관에서 증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HDL을 늘려주는 음식인데요. 바로 들기름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리에서 중요한 건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서 전체 콜레스테롤 대비 LDL 비율을 낮추는 것이 더욱 중요한데요. HDL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LDL이 좀 높아도 HDL이 충분하다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것입니다. 들기름에 풍부한 오메가3는요, 바로 이 HDL을 늘리는데 탁월합니다. 또 혈관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부드럽게 흘러가게 도와주거든요. 고지혈증은 결국 염증 문제입니다. 혈관벽에 미세한 염증이 있으면 LDL이 더 쉽게 달라붙고요. 동맥경화도 더 빨리 진행됩니다. 다만 들기름은 식물성 오메가3라는 한계가 있어서 체내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식물성 오메가3는 알파 리놀렌산 형태인데요. 우리 몸에서 EPA, DHA로 변환되어야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거든요. 그런데 이 변환율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흡수율이 좋은 동물성 오메가3나 해조류 추출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조금 더 효율적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음식인데요. 바로 양파입니다. LDL 수치가 높으면요, 무조건 위험하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수치가 아닙니다. LDL이 산화되는 순간 비로소 위험해집니다. 쉽게 말하면 녹슨 못이 위험한 것처럼요, 산화된 LDL이 문제인 거고 그냥 LDL은 죄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LDL이 좀 높아도요, 산화만 안 되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LDL의 산화를 강력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LDL 수치가 조금 높더라도 양파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양파즙 많이 드셨잖아요. 근데 만약 양파를 매일 드시기가 힘들다, 양파 특유의 냄새가 부담스럽다, 그러면 비타민C를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타민C도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기 때문에요, LDL의 산화를 막아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역, 다시마, 담즙 재흡수를 막고 LDL을 소모시켜줍니다. 들기름, HDL을 늘려서 LDL의 비율을 낮춰줍니다. 양파, LDL의 산화를 막고 혈관 손상을 방어해줍니다. 스타틴이 꼭 필요한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수치가 너무 높거나 이미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셔서 약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초기 단계이거나 약물 부작용이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분들은요, 오늘 소개시켜드린 음식을 꾸준히 드시면서 탄수화물을 조금만 줄여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미 스타틴을 드시고 계신 분들도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함께 드시면요, 약의 용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실 겁니다. 물론 약을 줄이거나 끊으실 때는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비움 클래스 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